안녕하세요. 우리 우주의 김광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저희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 창조잖아요. 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시작인데요. 믿음이요?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믿음의 시작이요? 성경? 성경을 딱 처음 펼치면 창세기.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시작과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상의 시작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 시작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그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이제 성경이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는데, 대략 137억 년 전쯤에 그 초고밀도, 초압력의 물질로부터 폭발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죠. 결국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거고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세상을 설명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세상을 설명하죠. 그러면은 방금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교과서에 보면은 막 이론, 법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이론이랑 법칙이 뭔가 좀 차이가 있나요?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론과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자연과학자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만든 이론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고 있는데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실험을 만약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어디 가서 해도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위치도 1층, 2층, 3층, 4층 혹은 지하 1층, 지하 10층에 가서 해도 똑같이 떨어져요. 왜냐?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놓으면 지구가 잡아당기구나 라고 하는 이론을 세울 수 있는데,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이 이론이 똑같이 재현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론과 법칙이 또 이론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 세상의 시작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법칙이나 이론들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실험이 있고 할 수 없는 실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137억 년 전에 일어났던 빅뱅, 사람이 실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과학은 재현할 수 있냐, 실험할 수 있냐를 기준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실험과학, 그 다음에 실험할 수 없고 옛날에 그런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서 기원과학 혹은 역사과학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할 수 없으니까 역사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세계관, 관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해석하게 되겠죠. 방금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 세계관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쉽게 이런 이제 유리창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유리창에 우리가 빨간 물감을 칠해놨다고 하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파란 물감을 칠해놓으면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 속에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까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놀라운 질서와 이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이 과학자들에게도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해석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뭘 보느냐가 뭘 믿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뭘 믿느냐가 뭘 보느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매우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가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소연평도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 섬 옆에 바위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이 두 그림이 있다고 할 때 어느 것이 사람이 일부러 만든 걸까요? 그 미국에 있는 게 조각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든 거 봤어요? 뭐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조각하는 걸 봤어요?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어떤 정교하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람이 직접 만들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익준이랑 송아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익준이가 송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송아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안 만나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익준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들고 갔어요. 송아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동전을 10번 던질 건데 10번 다 새가 나오면 나랑 사귀어줘. 송아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바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동전 10번 던졌는데 다 새가 나왔어요. 대박. 그래서 이 송아한테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이제 만나보기로 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10번의 새가 나왔어. 운? 운? 기적? 자, 이 익준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갈았어요, 사포에. 열심히 갈아가지고 두께가 반 될 때까지 간 다음에 2개를 붙였어요. 10번 던지면 10번 더 뭐 나와요? 새. 새가 나와요. 보세요. 익준이는 실험을 설계했어요. 만약에 이 실험이 우연에 의한 거라면 앞뒤가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50%의 확률이 가까워지겠죠. 근데 10번 다 새가 나왔다는 건 2의 10승분의 1, 그러니까 1024분의 1, 대략 0.1% 정도의 확률인데 하필이면 송아랑 만나고자 하는 그 조건에 딱 맞춰진 거예요. 작은 확률에 특수성이 있어요. 이것은 설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익준이가 실험을 설계했잖아요. 네. 아까 그 바위 얼굴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산에 사람의 얼굴이 형성되는 건 매우 작은 확률이죠. 네. 근데 거기 하필이면 미국이 역대 대통령 얼굴까지 살았어. 작은 확률의 특수성이야. 스페시파이드 컴플렉시티 이런 게 바로 설계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스페시파이드 컴플렉시티 아, 한국말. 한국말로 하면은 특정화된 복잡성. 특정화된 복잡성이 있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정도 예를 더 들어본다면 이제 쥐덫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쥐덫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 5개가 있거든요. 받침대가 일단 있을 거고요. 쥐를 잡을 수 있는 이 해머가 있을 거고 해머를 걸어놔야 되는 이 걸쇠가 있고요. 해머가 돌아가게 하는 스프링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받침대, 해머, 걸쇠, 스프링, 트리거 이렇게 5개가 있어야 돼요. 방아쇠까지. 그런데 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있어야지 그 치즈를 딱 올려놓고 쥐를 잡을 수 있겠죠. 하나라도 없으면 쥐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르하이 대학에 있는 분자생물학과 교수님 마이클 베이 교수님이 어떤 생명체 안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모든 원석을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다면 그 기능을 못한다고 할 때 그것은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좀 어려워요. 좀 쉽게 얘기하면 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복잡성. 아. 이러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그럼 설계되었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든 사람이 뭘 만들 때는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라는 말은 누군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니까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거,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두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목적이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궁금하다. 네, 안녕하세요. 정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시작이라는 주제로 창조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죠? 맞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래서 믿음의 시작에 2가지 챕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을 다뤘고요. 두 번째 주제는 만들어진 것일까? 우연된 것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나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그룹 나눔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럼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드러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신데요.
원래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본다고 해도 어둠을 담당하는 신, 잠을 담당하는 신, 전쟁을 담당하는 신,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또 개념들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해를 담당하는 신, 달을 담당하는 신.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죠? 그것들을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기원과학이라는 개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실험으로 반복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빅뱅을 실험할 수 있을까요? 137억 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발 6일 창조를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볼까요? 안 되겠죠? 실험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원과학의 분야이고요. 결국 기원과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1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